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 거래 파문 관련해서 전국 35개 법원장들이 대법원에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뚜렷하게 다른 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는 재판 거래 파문 형사 고발,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이 속속 들어섭니다.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고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가운데 오늘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차관급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첨예한 논란인 형사조치와 관련해 고발 주체와 형식을 떠나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같은 고참 판사들의 결론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법관 뒷조사 파문 피해자 차성한 판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SNS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님, 처장님들, 심의관님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속아 죽거나 초가 타지 않습니다. 소는, 초가 삼가는 법원은 3,000명의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들이지 재판 안 하고 사법행정만 하던 전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심의관들이 아닙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 바깥에서도 검찰 수사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우세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사법부의 독립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극구 경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그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법원의 검찰 고발, 제3의 길이나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직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 법원 고발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될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법원 내 해결을 모색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17개 로스쿨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재판거래 파문 의혹 당사자인 전교조도 세월호 사건 이후 2년 만에 교사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현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사법적 폐해 청산하고 사법농단 처벌하라. 사법적 폐해 청산하고 사법농단 처벌하라. 사법농단 처벌하라. 네. 전교조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선언엔 22,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참여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사법농단 실체 앞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사법부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가르쳐온 교사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을 질타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들을 구속 수사하고 사법농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대대적인 사법적 폐해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교조 교사선언 30분 뒤 이번에는 전국 17개 로스쿨 학생들이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이 이 나라의 사법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들 로스쿨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파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입니다. 대부분 판례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재판거래 파문 관계자 형사처벌과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촉구한 이들의 성명서엔 시험기간이자 휴일인 현충일 어제 하루 313명이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었다는 이들의 따가운 질책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번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유엔 인권특별보좌관의 진정서를 오늘 냈습니다. 로인사이드 박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유엔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된 진정서인데요. 네. 모두 9쪽입니다. 네. 진정서 제출자는 민변과 참여연대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 9쪽의 진정서는 진정서 제출 배경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독립침해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법관 독립침해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과 유엔의 특별조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유엔도 좋고 다 좋은데 국내 사법부 문제를 유엔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문제를 국제 무대에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꼭 이 점을 의식한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이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진정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민변에 따르면 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요.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뒤에 해당 정부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 뒤에 의견 표명을 할 건지 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나설 건지 등 이른바 개임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네. 나아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네. 공개 서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변은요, 유엔 특별보고관 이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유엔으로까지 간 재판거래 파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오라고 하면 어떤 뜻이나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니하오 할 때 하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건강하오 같은 하오체 말투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민투표법에 이 하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지역 사전투표소는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각종 선거투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국민투표법. 내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투표법 투표용지의 수령과 개표 개시 조항에 나오는 단어 상호와 하오, 과연 시민들은 그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일단 상호라는 단어는 국민투표법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조항에 나옵니다. 우편 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 9일 전 상호 9시부터 선관위에서라는 조항입니다. 하오는 국민투표법 제75조 개표 개시 조항에 등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일 하오 9시부터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개표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오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오? 글쎄 모르겠네. 하오? 네. 전혀 모르겠는데. 국민투표법에 나오는 하오는 한자 아래 하에 낮 5를 써서 낮 12시 정오 아래 정오 이후 즉 오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는 윗상, 낮오로 정오 이전, 오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잘 쓰지 않는 낯선 한자 상호, 하오. 이 낯선 한자 상호와 하오는 세조실록과 광해군일기, 태종실록 등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선의 헌법이자 근간이었던 경국대전을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을 기초로 만든 4대의 나라 조선. 상호, 하오는 중국에서 유래한 중국식 표현입니다. 上午和下午这两个单词也经常使用，比如播送新闻的时候、大型活动，还有我们上下班的时间、上学放学的时间等等，经常使用。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상호와 하오라는 말은 오전과 오후로 대체한 지 오래라며 아직도 법전에 상호와 하오가 남아있다는 말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호, 하오로 구분하던 것을 현재는 그것의 대체어로 오전과 오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말 오전, 오후와 4대의 예를 취했던 조선시대 중국에서 유래한 조선 왕조실록에나 나오는 단어 상호, 하오. 어떤 쪽을 써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에 비해 헌법 제2조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이고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오늘은 헌법 제2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A씨의 아내와 딸은 지난 2007년 6월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천만 원에 임차해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해당 주소로 국내 거소 신고도 마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A씨가 전세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B씨는 A씨 가족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 해당 아파트를 임차한 줄도 몰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아니라며 전세금 반환 없이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 쉽게 말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외국민인 A씨와 해외교포인 A씨의 아내와 딸 누구도 당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아닌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 따라서 A씨와 A씨 가족이 한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못 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임대차 보증금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한 경우에 주민등록과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1 앞에 헌법 제2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 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즉 원심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헌법 제2조에 반해 판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니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2015년 1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 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2조 관련 오리지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 우리 국민이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국적 동포,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우리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경찰 공무원 채용 과정에 색각 이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전면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